경제학 하면 뭔가 복잡한 수식, 그래프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경제학은 사실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거든요. 얼핏 보면 무슨 암호문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이 경제학자들의 암호를 푸는 법, 그 기본 열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거요. 딱 보면 머리 아파 하는 수학 공식 같죠? 하지만 이게 바로 경제학의 언어로 쓰인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요, 아주 강력한 스토리가 숨겨져 있어요. 일종의 비밀 코드라고 할 수 있죠. 어때요? 좀 복잡해 보이나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이건 그냥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새로운 언어일 뿐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언어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 뭐랄까, 알파벳부터 차근차근 배워볼 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 경제학자의 비밀 코드입니다. 도대체 경제 모형이라는 게 뭔지, 뭘 하려고 이런 복잡한 걸 쓰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코드들, 그러니까 경제 모형은요, 세상을 더 복잡하게 꼬아서 보여주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아주 복잡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딱 보고 싶은 부분만 선명하게 확대해서 보기 위한 돋보기 같은 거예요.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는 단순화시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구성 요소입니다. 언어를 배우려면 단어를 알아야 하잖아요. 경제 모형이라는 언어에도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변수와 모수라는 건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죠.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 바로 변수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변하는 수라는 뜻이죠. 경제 이야기 속에서 계속 값이 바뀌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예를 들면 물건 가격이라든지 생산량, 아니면 우리 월급 같은 소득, 이런 것들이 다 변수입니다. 근데 이 변수에도 종류가 있어요. 바로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결과가 바로 내생 변수고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 그러니까 모형 밖에서 주어지는 값이 외생 변수예요. 원인과 결과, 딱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변수가 계속 움직이는 주인공이라고 했죠? 그럼 모수는 뭘까요? 이건 바로 그 주인공이 뛰어노는 무대의 배경이나 규칙 같은 거예요. 모형 안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값이죠. 이 정해진 규칙 안에서 변수들이 춤을 추는 겁니다. 다음은 세 번째 파트, 숫자의 세계입니다. 주인공인 변수들이 아무 데서나 막 움직일 수는 없겠죠? 이 변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해진 영역, 즉 세계가 있거든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집합이라는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수학 시간에. 네, 그거 맞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숫자들의 모음이에요. 예를 들어 0보다 큰 모든 수라든지 아니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 2, 3 이렇게 딱 정해진 숫자들의 묶음일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변수가 놀 수 있는 놀이터의 경계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놀이터들은 서로 합칠 수도 있고 겹치는 부분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왼쪽 그림처럼 A와 B 놀이터를 전부 합쳐서 더 큰 놀이터로 만드는 걸 합집합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처럼 A와 B 두 놀이터에 공통으로 포함된 영역만 쏙 뽑아내는 걸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니까 훨씬 이해가 쉽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집합이라는 개념 덕분에 경제학자들이 내 분석은 딱 이 범위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제 네 번째, 게임의 규칙입니다. 우리가 단어, 변수, 모수도 배웠고 그 단어들이 사는 세계, 집합도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 단어들을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야죠. 그 문법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함수입니다. 네, 바로 그 문법이 함수예요. 함수는 이 경제 모형 전체를 움직이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X라는 재료를 넣으면 F라는 기계가 정해진 규칙대로 작동해서 Y라는 결과물을 딱 뱉어내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아주 명확한 규칙, 그게 바로 함수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정말 간단해요. 3단계면 끝납니다. 첫째,
입력값을 준비한다. 둘째, 정해진 규칙, 즉 함수를 통과시킨다. 셋째, 그러면 딱 하나의 결과값이 나온다. 어때요? 정말 심플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 하나예요. 함수는 관계를 설명하는 거다. 만약 x가 들어가면 그 결과로 y가 나온다. 이 인과관계의 규칙, 이게 함수의 전부입니다.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는 모든 단서가 쥐어졌습니다. 변수, 모수, 집합, 그리고 함수까지. 이제 맨 처음에 봤던 그 미스테리한 암호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C는 110 더하기 Q의 제곱. 아까 처음 봤을 때랑은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이제 우리에겐 이 암호를 해독할 도구가 있으니까요. 한번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C와 Q가 보이시죠? 여기서 C는 보통 비용, 커스트나 소비, 컨섬션을 뜻하는데요. Q는 수량, 퀀터티를 뜻하는데요. 이 둘은 값이 변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뭘까요? 네, 바로 변수입니다. 그 다음 숫자 110이 있네요. 이건 딱 고정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모수가 되는 거죠. 이 모형 안에서는 변하지 않는 기본값 또는 고정비용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식 전체, C는 110 플러스 Q제곱 이 등식 자체가 바로 C와 Q의 관계를 정의하는 규칙, 즉 문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걸로 치면 바로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암호문을 우리말로 한번 번역해 볼까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총 비용 C는 생산량 Q와 관계없이 무조건 들어가는 기본 비용 110에다가 생산량 Q의 제곱만큼 늘어나는 비용을 더한 것과 같다. 어때요? 이제 완벽하게 이해되시죠? 드디어 우리가 이 암호를 해독해낸 겁니다. 네, 이게 바로 경제학이라는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문법을 아시는 거예요. 앞으로 신문이나 뉴스에서 어떤 경제정책이나 시장 변화에 대한 분석을 볼 때 그 복잡한 수식들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 그 강력하고 흥미로운 스토리를 읽어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